거꾸로 선 나무, 그리고 요가. 인도 아카데미 원장 주명철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옆에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 이미지는 뿌리가 하늘로 향하고 가지가 땅으로 뻗어 있는 거꾸로 선 아슈바타 나무를 상상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인도 철학에서 거꾸로 선 나무의 비유는 주로 카타 우파니샤드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는 베다나 우파니샤드 철학의 핵심 사상을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는데, 또한 이 요가 수행의 목표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거꾸로 선 나무의 비유, 아슈바타. 카타 우파니샤드에서 야마,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염라대왕을 야마라 그러죠. 야마는 나치케타에게 삶과 죽음의 신비를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이미지에서 보여지고 있는 각각의 자리, 즉 한번 보시면은 나무의 뿌리, 여기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 나무의 뿌리에 대해서는 뿌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 거꾸로 선 나무 비유에서 이 뿌리는 위를 향하고 있는데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는 궁극적인 실제인 브라만을 상징합니다. 뿌리입니다.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이죠. 즉 브라만은 현상계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지탱하는 힘으로서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형언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갖는 의미는, 아래로 뻗어 있는 나무의 가지들은 감각의 대상들, 세상의 현상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유한한 존재들을 나타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의 현상 세계의 다양한 어떤 현상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가지들은 인간의 감각과 마음이 경험하는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해를 조금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존재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외부 세계, 현상 세계에 대한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현상 세계는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의 잎, 가지에 달려있는 많은 이 나무의 잎은, 자, 잎들은 베다의 창가들을 상징합니다. 베다 창가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내지는 우파니샤드의 많은 경구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하여튼 베다의 지혜는 먼저 이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하는데 필요한 도구이자 안내서입니다. 결국 현상 세계 속에 같이 자리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잎들은
그 자체가 이 현상 세계를 이해하는 어떤 첫 번째 도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물 현상 세계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을 좀 알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베다이제는 먼저 이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자 안내서이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현상 세계와 가지와 현상 세계를 나타나고 있는 이 가지와 브라만을 얘기하고 있는, 브라만을 상징하고 있는 이 뿌리, 이 사이에 이제 줄기에 대한 어떤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줄기는 아트만, 즉 모든 개인이 본유하고 있는 순수 영혼을 의미합니다. 결국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순수한 어떤 영혼, 즉 아트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로부터는 그 자리가 이탈되어 있는, 좀 떠나 있는 줄기에서의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아트만은 브라만의 일부이며 궁극적으로는 브라만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판샤드의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브라만과 아트만은 하나이다. 즉 버마 이려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아트만은 지금 뿌리로 향하고 있고 뿌리 브라만과 아트만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우판샤드의 어떤 가르침 철학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지닌 의미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의 본질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뿌리가 땅에 박혀 있고 가지가 위로 뻗어 있는 나무 모습에 익숙하지만 거꾸로 선 나무는 세상의 궁극적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세계 저 너머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뿌리죠. 거꾸로 선 나무에서의 어떤 뿌리는, 자, 그 궁극적인 근원이 바로 브라만 분인데, 브라만인데, 이 브라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세계 저 너머에 있음을 시사한다. 뿌리에 대한 어떤 서술이죠. 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 근원적 브라만에서 파생된 것이며, 마치 거꾸로 선 나무의 가지들이 뿌리에 의해 지탱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윤회의 순환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지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변화하듯이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은 언제나 윤회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태어나고 다시 죽음을 반복합니다. 결국은 뿌리가 아닌 가지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어떤 괴로움의 세계로부터, 그 가지의 세계로부터, 가지가 아니죠. 가지 맞습니다. 가지의 세계로부터 과연 우리가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다시 줄기에서 뿌리에 귀입되는
뿌리와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신다면은 그것은 이 거꾸로 선 나무의 비유 자체가 곧 요가와 연관성을 갖는다. 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덧없는 현상계와 영원한 진리의 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다. 현상계와 영원한 진리, 브라만은 어떤 관계인가? 자, 요가는 이 비유가 가리키는 궁극적 진리를 직접 경험하고 깨닫기 위한 실질적인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사나, 요가에서의 자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가에서 자세 중 물구나무 서기 자세,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보시는 그 물구나무 서기 자세, 스리스 아사나라고 하는 이 거꾸로 선 나무의 비유를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로서 해석되는 요 아사나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요가 행위에 있어서는 아주 이 물구나무 서기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그 요가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요가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목표로 하는가? 궁극적 실제의 인식, 즉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일, 그 우파니샤드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일이라고 하는 목표를 우리는 여기서 요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아트만과 보편적 브라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이제 범아이려를 깨닫는 것이죠. 자, 거꾸로 선 나무의 비유는 이 본질적인 연결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셨을 것이다도 생각을 하고, 다음 편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나무의 가지들이 세상의 현상들과 감각적 쾌락을 상징하듯이 요 나무의 가지들이 결국 현상세계를 얘기를 하면서도 세상의 현상들과 감각적 쾌락을 상징하듯이 요가는 이러한 외부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정한 자, 즉 아트만, 요걸 아트만으로 볼 수 있겠죠. 아트만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런 그 행위, 결국 요가 행위다. 자, 우리는 그러면 결국은 뿌리로 향하는 어떤 여정, 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뿌리인 궁극적인 브라만 쪽으로 향하는 여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요가 수행은 마치 거꾸로 나무의 가지들을 거슬러 올라가 궁극적인 뿌리에 도달하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가에 특히 요가 수행에 이제 8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가 자세로부터 시작된 그 요가 행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밑으로부터 그 가지로부터 줄기를 따라서 올라서 뿌리까지 가는 어떤 여정, 그 단계를 요가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아사나를 통해 자세죠. 아사나 자세. 많은 이런 어떤 요가 자세들이 있습니다.
자, 가부좌를 들고 있는 자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략 한 18개 내지는 20개가 넘는 요가 자세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아사나를 통해서 몸을 정화하고, 제일 먼저 몸을 정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면으로 조금 들어가서 호흡이라고 하는 프라나야마, 프라나라는 것이 이제 호흡이라고도 하고 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기라고도 하고, 즉 몸속에서 온 몸으로 흘러가는 그 에너지들을 호흡에 의해서 조절을 하고 원만히 함으로써 우리는 그 브라만 쪽으로 향하는, 뿌리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그 다음에는 응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라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가의 다음 단계죠. 그래서 응념이라는 것은 집중이라고 하는 의미고, 집중이라는 건 산란된 의식, 산란된 생각, 이런 것들을 한 점에 모아서 집중시키는 어떤 의미고, 그 집중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어떤 명상 단계를 요가에서는 굉장히 중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명상으로 완전히 집중된 마음을 집중시켜 다잡고 결국은 애는 고요한 산매, 어떤 생각 자체가 없는, 생각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고요한 어떤 산매 속에 이르러서 그 산매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새로운 어떤 눈이 열리는데, 그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 뭐냐면 존재의 근원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다.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라고 하는 그 합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요가 수행의 과정, 여정, 이것이 그 뿌리로부터 시작된 줄기를 타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그 가지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여정이 그 다음에 이제 줄기를 타고 올라오면서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뿌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요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인도 철학에서 무지, 즉 아비디아라고 합니다. 요가는 이 무지를 제거하고 진정한 지혜, 밝은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무지가 사라지면 우리는 거꾸로 선 나무의 진정한 의미, 즉 세상의 본질과 우리의 참된 자아를 이해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직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가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거꾸로 선 나무의 비유는 인도 철학, 특히 우판샤드와 베단타파의 핵심 사상인 브라만과 아트만의 관계, 즉 브라만과 아트만의 어떤 합일 관계, 현상계의 덧없음과 영원한 진리와의 관계, 우리 현상계와 그 브라만의 어떤 뿌리인, 모든 것의 근원인 그 뿌리와의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 속으로 가지에서 어떤 그 줄기로 계속 현상계 속으로 윤회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 비유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가는 이 비유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제에 도달하고 무지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아를 직접 경험하고 깨닫기 위한 실천적인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선 나무와 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우파니샤드의 그 중요한 가르침을 이해하셨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그 비유가 요가와 어떤 관계를 가졌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그 간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